자, 요거는 강념. 한번 꼽아 볼게요. 요렇게 그냥 위로 바로 올리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딱 걸리네요. 이게 막 빡빡하진 않고요. 그냥 잘 걸린다라는 느낌이고,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는 한 7cm 정도 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공간은 요 조리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이 가스를 바로 밑에다가 체결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에다가 바로 이소가스를 거꾸로 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요 IGT에다가 뭔가를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다가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돼서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넣기 전에 요거 좀 더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 바운스에서 나온 스페이스 원이라는 강념인데요. 뭐 요 강념 모양은 뭐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중국의 불인 제품을 제가 이런 완전 스탱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모든 게 다 4개입니다. 4개. 오덕도 4개고 다리도 4개예요. 제가 다리가 4개인 강념을 사하라 프로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다리가 3개짜리는 또 티에라 포르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2개를 써보면서 둘 다 뭐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냐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다리가 4개인 게 3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치는 되더라, 그런 느낌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다리 발의 끝부분이 있잖아요. 요 끝부분이 고무로 처리가 돼 있느냐 고무가 아니냐에 따라서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고무발은 아니에요. 그때 고무발은 아니라서 얘를 이 위에 이렇게 올렸을 때 있죠, 철제 테이블에서는 조금 미끌릴 수 있다, 그거 그냥 고무발이 없구나, 그런 거, 왜 고무발이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제품들은 고무발이 있는 걸 제가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냥 물론 중국에서 나온 거나 불인이나 이런 것들은 고무발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었고, 또 고무발이 있는 거는 티에라 포르테가 고무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이제 쇠 위에 올려놨어도 좀 미끌림 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고, 그거는 발이 3개고 얘는 발이 4개고 고무 바킹이 없다,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쭉 뽑았을 때 지금은 제가 좌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얘를 높일 필요는 없지만, 저번에 한번 얘를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미 높이를 쭉 뽑으면 총 단계가 4단계까지 조절이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다 빼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면 높이가 한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자, 이 상태로 지금 이 테이블을 30 높이에 맞춰 놨거든요. 30에 맞춰 놓고 이렇게 놨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이 위에 올리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의 높이가 나옵니다.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고, 자, 완전히 낮은 높이까지 해서 놓으면 옆이랑 거의 일직선이 됩니다. 거의 일직선. 그리고 얘는 요 다리가 한번 꺾여 있잖아요, 이거죠. 이 다리 꺾인 거를 이렇게 다시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끄트머리에,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이 위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높아요. 위에 냄비가 올라갈 거니까 좀 높겠죠. 이렇게 하면 높은 거고, 얘를 밑으로 내뜨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바닥에 놓고 앉아서 완전히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쓰기에는 그냥 아예 얘를 다 꺾어버리는 게 훨씬 더 쓰기 좀 편한 높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리를 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요 플레이트에 올릴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주 좋은 높이가 나오는 거죠.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것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강연 버너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 있지만, 얘도 여느 강연 버너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위에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거는 좀 특이한 구조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 오덕 부분이 있죠. 이 오덕이 총 4개예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3발짜리 오덕들이 좀 불편한 게, 이 위에 다 올라가는 냄비나 그리들이나 뭐 이런 위에 올리는 조리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기류들이 좀 작은 거 올려놨을 때 다리가 3개만 있을 때 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불인을 사용했을 때라든지 티에라 포르테를 사용했을 때 약간 불편함 느꼈는데, 키녹스에서 나오는 사각, 조그만한 사각 버너 있잖아요. 사각 그 반합 있잖아요. 그거 올렸을 때 삼각발로 지지를 해야 되니까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각발이죠.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펼치게 되면
좀 더 큰 그리들이라든지 큰 조리도구를 올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보면요, 이 부분이 살짝 안 들려 있고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올릴 때 만약에 그 요새 나오는 그리들을 보면요, 밑에가 오목한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평평한 게 놓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살짝 올라가 있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요 부분이 스프링 같은 장치가 있어서 무거운 게 눌러지면 이게 눌러지게끔, 좀 평소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뭔가 무거운 게 올라가면 딱 맞게끔 경사에 맞게 이렇게 눌러지는 게,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좀 좋겠다. 뭐 스프링 코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좀 여기에 그런 거 만들어 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만드는 거는. 근데 요게 약간 한번 써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었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드를 안 쓰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그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리들이 닿이는 부분이 여기가 닿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아예 오목한 가마솥 뚜껑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아마 요렇게 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보면 기화관이 있죠. 요 부분, 이게 있으면요 전부 다 액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있으면 요 부분으로 이소가스에 있는, 안에는 액체로 차 있잖아요. 그 액체를 여기 한번 흘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로 얘를 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화가 잘 되게끔, 그래서 액출 모드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있으면 이건 액출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뭔가 가이드 같은 게 하나 있죠. 가이드가 하나 있는데 요 가이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중간에 이게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요 뒤에 불은 살아 있겠죠. 어느 면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나머지 부분들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게 그 서큘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센 바람을 막 확 이렇게 실험을 하던데, 그거 보니까 60%는 항상 살아 있더라고요. 살아 있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또 확 옮겨 붙고, 그렇게 돼서 아예 불이 꺼지진 않더라. 그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 놨는데, 테두리에 바람박이 링도 있고 안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바람에 더 강하다. 요거는 뭐 제가 실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리 강염을 쓰더라도 바람 때문에 불이 옆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냄비는 여기 있는데 불이 옆으로 나가면 제대로 안 데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얘는 불을 켤 때,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 여기. 요걸로 똑똑똑 하면 불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이쯤에 어딘가 숨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안 보이고, 하여튼 여기에 앞전하는 부분들이 톡톡 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보통 그게 꺾여 있어 가지고 계속 불이 올라오면 빨갛게 달궈지는데, 얘는 좀 숨겨놨어요,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이 많이 열을 가해서 나중에 고장나지 않도록 그런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바운스 로고 예쁘게 찍혀 있고요. 여기 기화관 보이고, 뒷면에는 이소가스 이렇게, 이거는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죠. 스프링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코일 스프링을 이런 데다가 좀 장치를 해놨으면 뭐 이렇게 좀 평소 때는 이게 들려 있다가 무거운 게 있으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 마련하는 게 좀 좋았을 것 같다. 장치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코일 스프링 하나만 걸어 놓으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 만든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리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칼로리가, 화력이 뭐 엄청 센 편이 아니에요. 뭐 중국 거 나온 거 보면 뭐 구성화구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저번에 제가 그 구독자 번캠 할 때 구성화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던데, 그게 2만 킬로칼로리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걸 들고 오셨던데, 그게 단점이 액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확 추워버리니까 구성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액출 모드도 지원을 하고 화력도 어느 정도 셉니다. 근데 이게 뭐 최고의 화력까지는 아니고요. 뭐 아무리 이제 화력이 세다 하더라도 요런 노즐 구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엄청 막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사용을 할 때 쇠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밤에 쓰기에 좀 신경이 거슬린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요 스페이스 원은요, 얘를 만드는 원조 기술이 L2KR이라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그 일본에 있는 유명한 캠핑 용품 브랜드들, 스노우피크라든지 이와타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들었는데 제가 좀 까먹었네요. 한 3-4개 브랜드를 얘네들이 전부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바운스가 좀 그만큼 이 가스 버너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입지를 다져온 그런 브랜드인데, 스페이스 1부터는 저는 디자인을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탑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뭐 바운스 꾹이라든지 뭐 요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라인업들은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썩 예쁘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안정성이나 가성비,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좋은 브랜드다, 우리 국산력이 이 정도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 제품 있죠, 스페이스 1 딱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거 거의 스노피크보다 더 예쁜데? 저는 제가 스노피크 그 강연 버너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지인이 그거를 사서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가파워라는 제품을. 그거 딱 써보고 사실 그때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와, 이거를 5-60만 원을 주고 산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것도 캠핑 가가지고 우리가 뭐 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화력이 필요한가? 약간 그런 의문이 있긴 있었어요. 강념을 그때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강념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화력들이 고화력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을 끓일 때 얘가 1분 만에 물이 끓어야 돼? 이게 나한테 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물을 1분 만에 끓여야 되는지 이유는 전혀 모르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막 실험을 하잖아요. 그만큼 화력이 세다는 걸 증빙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실험을 하겠지만, 이게 스펙상 그 보여지는 수치들하고 캠핑에서 사용을 했을 때 필요한 수치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5,000인가 아니면 6,000인가 하여튼 그 사이에 이 열량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끝까지 돌려가지고 액출로 세게 하면 막 확 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요리할 때 그런 걸 하나? 그렇게 하면 고기나 이런 건 금방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강념을 사용을 할 때도 최대 파워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강념이 필요한 이유는, 겨울철에 이소가스 자체가 이게 기화가 잘 안 돼서 불이 좀 약해진, 최대 파워로 했는데도 불이 좀 약해진다,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지, 그리드를 쓰기 위해서 얘를 산다? 그거는 저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오토 캠핑 문화 같은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옆에 부탄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버너였으면 과대불판 때문에 가열돼서 폭발을 하거나 위험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가스를 별도로 뺄 수 있는, 그리고 화기로부터, 불로부터 좀 멀리 이렇게 가스통을 두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그래도 좀 유리하죠. 유리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리드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리드를 예전에 샀었거든요. 엄청 큰 거 샀었어요. 근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몇 번, 한두 번 쓰고 방출을 해버렸는데,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가장 큰 조리 도구는 800도CM 주철팬, 그게 제일 큰, 넓이로 치면 제일 큰 조리 도구거든요. 근데 그걸 쓸 때도 굳이 강량까지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버너들이 소토라든지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 물 끓이기에 적당한, 국물 음식을 하기에 적당한 제품들만 쓰고 있어서, 고기를 구울 때 평소 때는 뭐 난로 위에 화목 난로 위에 올리거나 불 위에 직접 대거나 해서 넓은 열원으로 고기를 이제 구우면 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오는 열원 가지고 팬에서 구우니까 고기가 좀 타고 골고루 안 익더라고요. 좀 고기 굽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불인이라는 강연 버너를 한번 샀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런 때깔로 영롱했어요. 쓰다 보니까 뭐 넘치기도 하고 고기 기름 튀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닦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귀찮으니까 안 닦으니까 점점 좀 이렇게 꼬질꼬질해져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도 제가 안 닦으면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사용했다고 지금 위에도 이제 열 변색이 와가지고 전부 보라색으로 살짝 물들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한 번 써봤거든요. 야외에서 바람막이도 없고 그냥 완전 생 야외에서 얘를 한번 써봤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구성화구가 힘을 못 쓸 때 얘를 딱 꺼내가서 썼단 말이에요. 좀 금방 조리되더라고요. 그때 좀 뿌듯했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써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불인, 티에라 포르테, 사하라 프로 4개를 계속 비교를 머릿속에서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어느 게 더 낫다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고만고만해. 내가 하는 요리가 고만고만해서 얘네들도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얘가 만약에 큰 넓이에 어떤 그리들을 주로 사용하는 난 요리를 자주 한다, 그때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드를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써보고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리들이 없어. 근데 리뷰를 하려고 쓰지도 않는 그리드를 또 산다? 이게 또 좀 안 맞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그리드라고 최대한 비싼 주철펜 올려보고 그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버너들, 강연 버너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사실 저는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얘를 만드는 어떤 기술력, 그리고 얘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좀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버너들은 버너 회사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 있어요. 티에라 포르테도 버너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운스 스페이스 원도 원래 버너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고,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버너를 원래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OEM 생산을 한 거니까, 뭐 어쨌든 다 그 나물의 그 밥에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AS 잘 되면 장땡이고, 가격 적당하면 되고, 그리고 디자인은 이게 개인의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 개인 호불호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IGT를 블랙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블랙으로 깔맞춤을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 요런 스템 바스켓도 블랙이 나와요. 그거 블랙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강연 버너도 티에라 포르테 완전 새까만 놈이 있거든요. 그걸 써도 됩니다. 그리고 티에라 포르테를 사용했을 때도 요거가 있단 말이에요. 강연 버너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사용을 해보니 야외든 실내든 간에 이 강연 버너를 여기 끼워 쓰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막 튀고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게 막 닦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거 끼워서 안 쓰고 옆에다가 쓸 건데, 오늘은 다행히 튀는 음식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올려서 쓰긴 쓸 겁니다. 지금도 이제 튀면 난리 납니다. 바로 앞에 이불 깔아놨거든요. 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 일단은 불을 한번 땡겨 봐야겠죠. 화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그냥 눈 구경 좀 해봅시다. 이 불을 보면 테두리에 이렇게 화구들이 쭉 구멍이 빠방빠방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이 올라오고, 정중앙에 보면 저기도 불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불이 올라와서 중간을 데우고, 여기는 테두리를 데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부분이 전부 다 바람막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불어보면 이게 불이 절대 안 꺼집니다. 제가 입으로 모아가지고 바람을 불었잖아요. 불이 안 꺼지게 돼 있어요, 얘가. 그런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어지러워. 자, 그리고 얘를 끌 때 있죠. 끌 때 계속 조리를 하거나 뭐 끄거나 할 때는요, 본체에 달려있는 요 조절 노즐을, 이 노브를 돌려가지고 끄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에 가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썼다 싶을 때는요, 얘를 먼저 잠궈줘야 돼요. 다 지금 쓴 거예요. 다 쓰고 본체에 있는 가스관을 잠궈주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사용을 실제로 할 때는요, 둘 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소가스 쪽의 밸브를 엽니다. 그리고 이쪽을 미세하게 열어요. 소리가 납니다. 날이 추워서 이그니트가 동작을 잘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본체 거를 잠그잖아요. 본체 걸 잠그고 여기 걸 잠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가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 얘를 열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가스가 치익 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어서 남아있는 거 지금 새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 잠궜거든요. 잠궜는데
이게 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만큼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끝까지 잠궈주시고, 그래도 이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이제 가스가 차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위를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잠그고, 열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조절 밸브가 2개 있을 때는 본체부터 먼저 잠궈야 된다.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시에라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요, 요 본체 부분에 열고 잡는 게 없었어요. 요걸로 다 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스관에 가스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런 방식들, 뭐 사하라 프로도 그렇고 나머지 다 본체에서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는 방식들은 관에 가스가 남아있다. 요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뜨끈뜨끈하니까 약간 식히고요. 이 밑으로 넣을 건데, 자, 요거는 밑으로 요렇게 해서 뒤로 넣으면 스프링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방향을 내 쪽으로 좀 잘 맞춰놓고, 이렇게 제가 손으로 조절하기가 편하니까 저쪽으로 내한테 보게끔 2개의 조절기를 다 오게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 이렇게 샥 넣어서 하면 이제 조절이 쉽게 둘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세팅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가방 얘기를 까먹고 안 할 뻔했구나. 이 가방도 진짜 좀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어쨌든 사각형이잖아요. 저는 차를 작은 걸 타고 다니니까 이게 패킹, 테트리스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가방 자체가 그냥 사각형이죠. 큐브 형태, 큐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강연버너 중에서 제일 작은 가방이에요. 시에라 포르테도 얘보다 좀 더 큰데, 걔는 이게 기본 길이가 좀 있어요. 다리를 접었을 때도. 그래서 그거는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접는 형식이 아니고 뽑는 사다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 가방도 좀 큰데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가방이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차 안에 넣을 때 조금 뭔가 약간 각이 잘 맞춰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는 동그란 형태잖아요, 그죠? 동그란 것도 차 안에 적재하기가 좀 힘든 테트리스 고난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딱 사각형입니다. 이것도 폼 형식으로 그냥 후줄후줄한 어떤 일반적인 천재질 가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각이 갖춰져 있어요. 그냥 단단해. 그래서 이 안에다 그냥 탁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이즈도 작아요. 그래서요, 가방 중에서는 얘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강연버너 중에서 요 놈이 패킹 사이즈가 제일 작고, 그리고 가방도 제일 단단해요. 요거는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색깔은 남색이에요. 손잡이는 까만색이고 남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 취향은 아니다. 근데 뭐 어때?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평소 때 늘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테이블과 그 다음에 강연버너 2개를 가지고 언박싱까지만 해본 거고, 실제 사용은 내일 철수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가면서 최종평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군데군데 계속 얘가 노출이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면서 아마 캠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